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챕터 7 파트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열 파트고요.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기업 가리지 않고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죠. 요 문제들 어떻게 나온지도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학습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 잘 넣어놨는데요. 여기는 기초 개념에 있는 것도 암기는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열 문제가 연산으로 가게 되면요. 그 기초 개념에서 공식 같은 거를 좀 써야지 합리적으로 좀 빨리 풀게 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공식 암기를 좀 넘어서 이걸 이제 응용,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금융권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고차원적인 좀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내는 회사들은 수열 문제 중에서도 조금 더 빡센 등비 수열 이거를 복리를 활용하거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공식 암기를 넘어서 합리적 풀이가 가능한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 있게 기왕 하실 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 이번 단원에서는 지금 딱 언급한 복리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은 분명히 담아놨고 그 공식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집합 단어에서는 용어를 익히는데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용어를 익히고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활용하고 합리적 풀이로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원에서 우리 필요한 수열 학습 가이드도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집합에서는 그냥 좀 건너뛰었는데 또 집합만큼 그렇게 좀 간결한 단원이 없어서 근데 수열만큼은 또 다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씩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분명히 핵심 공식 암기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이 가지는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 가이드는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 목표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빠르게 찾는 연습하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규칙을 찾고 그 규칙대로 그냥 숫자를 열거해서 정답에 도달하는 방식이 수능에서부터 이미 그 방식이 가장 정석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익히려면 빨리빨리 푸는 거 하려면 반복해서 좀 풀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문제의 구조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 수열은 이게 핵심이죠. 결국에는 숫자를 쭉 나열해 놓으면은 이게 공식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규칙인가? 그걸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된다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존재하거든요. 수열은 숫자의 배열이 규칙성이 있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해결이라는 게 그 다른 문제들보다 특히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할 가능성이. 그래서 합리적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뭘 보는지 볼게요. 총 93개 개념에 드디어 93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챕터 1이 이제 끝나는 거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시그마,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수열의 일반항, 합의 공식, 그리고 합리적 풀이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요 시그마 기호 플러스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공식 3가지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건 명확하게 한 가지 특성입니다. 형태는 여러 개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특성의 문제 형태와 그것의 풀이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온다면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3개 개념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자, 일단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사례는 너무 많은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지사트의 사례. 삼성 지사트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것. 그리고 이 형태는 지사트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에서도 많이 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응용수리 같지 않고 표도 있고 문장도 있으니까 자료 해석 같은데 읽어보면 수열 문제인 형태요. 이거는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선호하는 문제 형태죠.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등록 회원수가 계속 2배로 올라가요. 제일 처음에 5명에서 출발해가지고 2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탈퇴 회원수는 0에서 출발해서 2씩 늘어납니다. 2배가 아니라.
그러게 되는데 질문이 처음으로 500명을 넘는 시기라고 했고, 자, 2배로 넘어가니까 여기 지금 80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나열하는 거죠. 자, 80에서 요 앞에다 쓸게요. 80의 2배면 160이고요. 160의 2배면 320입니다. 320의 2배면 640이 되죠. 500명을 넘는 시기는 이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4개월 뒤였으니까 5개월 뒤, 6개월 뒤, 7개월 뒤가 될 건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탈퇴 회원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헬스장이 좋은가 봐요. 탈퇴 회원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냥 2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탈퇴 회원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탈퇴 회원수는 누적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게 누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탈퇴 회원수는 다 더해야죠. 빠지는 수니까. 그래서 8 다음에 3번입니다. 2씩 늘어나니까 10, 12, 14면 14를 빼는 게 아니고요. 0, 2, 4, 6, 8, 10, 12, 14를 빼야 됩니다. 근데 고맙게도 말이죠. 2 더하기 4, 6, 6 더하기 6, 12, 12 더하기 8, 20, 20 더하기 10, 30, 30 더하기 12, 14, 1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640에서 500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500명을 넘는 시기는 오픈 후 7개월 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5개월 뒤, 6개월 뒤, 7개월 뒤, 7개월 뒤입니다. 왜 8개월 뒤로 했을까요? 7개월 뒤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 문제는 일단 열거하는 거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기업, 공기업 가리지 않고 잘 내는 것. 그리고 이제 온라인 형태의 시험에서는 도형이나 숫자의 배열을 빠르게 보여주고 문제 푸는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요. 온라인 시험 보시는 분들이 특히 좀 많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열 문제가 공기업에서는 온라인이 아니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진짜 수열을 낼 거라면. 보통 이제 뭐 인크루트 이런 데서 가끔씩 이제 수열 문제 이상한 거 낼 때 있는데, 요거는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실제 기출 사례입니다. 보시면 어떠냐면 이게 5를 더하고 2를 곱하고 5를 더하고 2를 곱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수열이죠. 이런 수열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정석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대다수의 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등차랑 등비의 특성에 기반해서 출발을 하죠. 지금도 더하기랑 곱하기가 반복돼서 나올 뿐이죠. 등차 등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2배를 하면 26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수열 문제가 단순히 수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수열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추론에 가까운 문제를 풀긴 하는데요. 어쨌든 수열 카테고리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단순히 등차 등비 같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게 아닌 뭔가 도형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위치별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도 띄죠. 지금 이거는 참고로 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깐 멈춰서 풀어보시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참고로 테두리는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요 가운데가 7인데요. 테두리, 나누기 2군요. 여기 지금 테두리가 14고요. 가운데가 7이죠. 그래서 이거 겉에 더한 다음에 7의 2배 하면 똑같아집니다. 여기는 지금 몇이냐면 13, 14,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 3, 4 다 더하면 몇이에요? 20이죠. 얘 몇 배입니까? 2배죠. 역시 얘도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 6, 8 지금 다 더하게 되면 6 더하기 4, 18 18이니까 요 가운데는 9가 될 수 있겠죠. 선택지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9입니다. 오타입니다. 원래 9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출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를 배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기출은 수열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차, 등비는 무조건 학습하시는 거고, 시그마나 분수는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거 잘 알아, 그리고 이거 정말 쉬웠어 라고 하신다면은 꼭 추가로 학습하실 부분은 복리 계산입니다. 이건 여기 기초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걸 다루면 다 이제
뻗어버리시니까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등차 수열부터입니다. 개념 90. 등차 수열은요,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차이가 일정한 거요. 그래서 뭐 2, 4, 6, 8 같은 거 어때요? 2씩 커지죠? 그럼 이때 이제 일정하게 커지는 값을 공차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공차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느냐? 해설지에서 쓸 거거든요. 공차라는 단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도 식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 바로 그놈을 공차라고 하고요. 알파벳 D라고 쓸 거고, 첫째 항은 에이스, A를 쓸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 A에서부터 일정한 D만큼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D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다 나타낼 거기 때문에 D에 마이너스를 붙이진 않습니다. 그냥 D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래서 더해서라고 했지만 양수란 뜻은 아니고 음수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건데, 앞에서 나와 있는 예시를 볼게요. 2, 4, 6, 8을 우리 앞에서 썼었는데, 자, 얘가 제일 처음 A가 되고요. 얘는 A한테 공차가 하나 더해진 거죠. 세 번째 항은 공차가 2번 더해진 거죠. 너무 당연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 번째 항이지만 공차는 2개 더해져요. 왜? 첫째 항인 공차가 없는 게 당연하니까. 그럼 10번째 항인 공차가 몇 개 더해질까요? 당연히 하나 부족한 9개 더해지겠죠? 그래서 기호로 그렇게 쓴 겁니다. 첫째 항에 공차는 항상 하나 적게 더해져. 왜? 10번째는 9번만 하면 되니까. 그 의미입니다. 이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서도 맹목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 항의 공차는 항상 하나 부족해요 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5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는 공차가 몇 개 있는 거다? 4개 있는 거다. 얘는 공차가 몇 개 있는 거다? 11개 있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첫째 항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쭉 있을 때 걔네들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개가 있든 7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중항이라는 건 맨 앞과 맨 뒤에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긴 한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 2, 3, 4, 5로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를 봤을 때 이 가운데가 전체에서 맨 앞에 1과 맨 뒤에 5의 가운데가 되죠. 그러면 이 가운데가 어떠냐면 맨 앞과 맨 뒤를 더하면 6인데 가운데에 2배죠. 또 앞과 뒤는 합이 6인데 가운데에 2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놈은 가운데 있는 놈은 양 끝을 더한 거에 나누기 2와 같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운데를 2배하면 양 끝의 합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데 이건 활용할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활용할 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합입니다. 합을 구할 때는요. 자, 쉬운 예시로 해보죠. 한 2부터 더하기를 합시다. 2부터 이렇게 더하기를 해가지고요. 쭉 자연수를 더해서 한 몇 정도 할까요? 70 정도로 해볼까요? 2부터 70까지 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뭔가 되게 애매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라는 놈과 70이라는 놈을 더하면 70인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70 전에는 69, 하나가 작았겠죠. 그리고 3이라는 애는 2보다 하나가 커진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커지면 더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하나가 커지고 또 하나가 작아지면 또 합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합을 구할 때에는 등차 중항과 같은 성질, 가운데 값의 2배가 계속 반복된다를 사용해요. 자, 식을 써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N번째 항, 제일 마지막 항은 A한테 공차가 하나 부족하게 더해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을 더해서 맨 앞과 맨 뒤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애
걔가 되는 거죠. 맨 앞과 맨 뒤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가운데 있는 놈이 됩니다. 자,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쓰긴 했지만 더 쉬운 예시로 1, 2, 3, 4, 5, 6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맨 앞과 맨 뒤를 더하면 6이라고 했는데 결국 5랑 1을 합하면 6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바꿔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합을 할 거라면 2랑 4라는 것도 어차피 가운데의 2배니까 3이라고 바꾸면 되지 않나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뭐냐면 전체 합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전체 개수만큼 반복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가운데 항이 되는데요. 가운데 항은 n개만큼 존재하게 되죠. 바로 그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밖에 n개만큼 존재하고요. 여기 2a라고 되어 있는데 a랑 a를 더하니까 2a가 된 겁니다. 맨 앞과 맨 뒤를 더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을 만들어서 그걸 n개만큼 반복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는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가운데 있는 항, 전체의 기점으로 가운데 있는 항이 전체 개수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라고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걸로 문제를 빨리 풀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1부터 100까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2부터 70까지 아까 썼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랑 70을 더하면 몇이에요? 2랑 70을 더하면 72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36이 되죠. 자, 가운데 항은 36이고요. 개수는 몇 개입니까?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빼고 1 더해줘도 됩니다. 근데 뭐 그럴 것도 없고요. 1부터 70이면 70개죠. 근데 지금은 2부터 70이니까 맨 앞에 1을 제외한 69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6 곱하기 69인 거죠. 곱하기는 안 할게요. 36 곱하기 69가 얘 합이 되는 거죠. 쉬운 사례 하나 또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암산으로 해보세요. 1부터 100까지 합은 몇일까요? 1부터 100까지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를 다 쓸 게 아니라 1부터 100의 정중앙에 몇이 있을까요? 개수가 짝수니까 50과 51이 있겠죠. 50과 51의 가운데는 50.5가 될 겁니다. 1부터 100까지는 몇 개요? 100개죠. 그러니까 50.5에 100을 곱하면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6, 7, 8을 더한다고 해볼까요? 6, 7, 8은 그냥 숫자가 쉬우니까 6 더하기 7, 13, 13 더하기 8, 21도 되겠지만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죠. 그럼 가운데가 개수만큼, 개수가 몇 개요? 3개죠. 3개만큼 반복되는 겁니다. 7 곱하기 3으로 이해되는 거죠. 가운데가 개수만큼. 그래서 21인 거죠. 아주 소소하게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31번. A5는 18, A12는 39. 자, 여기서 A5라는 건 5번째 항을 뜻하고요. A12는 39번째 항을 뜻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 42개가 돼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등차 수열의 원형을 찾아야 됩니다. 5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넘어갈 때에는 7칸을 건너뛰었고요. 그러니까 공차 7개가 차이가 날 겁니다. 7칸 차이가 나니까요. 공차 7개 차이가 나고요. 18에서 39는 21. 그러니까 공차는 3이 되죠. 일정한 차이는 3인 겁니다. 지금 여기 5번째 항이 18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몇 개 좀 나열해 볼까요? 자, 어디다 써야 될까요? 자리가 좀 부족한데.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5번째 항이 18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4번째 항은 15겠죠. 공차가 3이었으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12일 거고요. 그 전엔 9일 거고요. 그 전엔 6이 되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정도를 좀 써봤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가 42냐고 했으니까 점수 이렇게 더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더하면서 가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더하는 건 좀 싱거우니까 등차 수열, 가운데 항의 개수로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3개 더한다고 해볼까요? 3개. 3개 더할 때는 몇입니까? 9의 3배, 27. 42가 되긴 좀 부족하죠? 자, 그러면은
12가 가운데가 된다 그러면 5개일 겁니다. 12에 5를 곱하면 60이죠. 42를 넘겼네요. 3개의 합보다는 크고 이렇게 해서 5개의 합보단 작네요. 그럼 몇 번째까지 합입니까? 4번째까지 합인 거죠. 이렇게 4개의 합인 겁니다. 4개의 합이 40이요. 자, 4개의 가운데면 9와 12의 중간 몇이죠? 합은 21 나누기 2하면 10.5입니다. 그럼 4개니까 가운데에 4배. 어때요? 42가 맞죠? 정답은 4개. 4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래서 여기 AN이 A4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이놈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문제로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일단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집요한 내신형 문제는 안 나올 건데 이게 또 수열 파트에 무조건 끝에 붙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또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S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S가 뭐냐면 합입니다. 썸이요. 썸. 여러분들이 타시는 그런 썸 말고요. 어차피 못 할 거잖아요. 지금은. 자, 나중에 타시고. 자, 일단 이 썸은 이제 합인데 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SN이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SN이라는 건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모두 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 모여봐요.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근데 SN-1이라는 건 뭐냐면 자, 1부터 n까지 모였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모였다고 해봐요. 그럼 SN-1이면 99번까지는 빼기. 1번부터 99번은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1번부터 100번이 모였는데 1번부터 90번이 사라지면 누가 남아요? 100번째 항만 남죠. 그러니까 n번째 항만 남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빼면 n번째 항만 남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공식으로 일반항을 추정하기 위해 나온 건데 우리는 공식이 제시되고 문제를 푸는 형태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도 볼게요. 등비수열도 일반항 합의 공식 매우 중요하죠. 우선 등비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는 걸 얘기하고요. 곱하기든 나누기든 상관없습니다. 예시로 3, 6, 12, 24가 나와 있네요. 자, 곱하기 2, 곱하기. 이때는 공비라고 합니다. 공차가 아니고요. 일정한 비율입니다. 앞뒤의 곱이 일정한 거죠. 앞뒤의 비율, 그러니까 앞뒤 간의 관계가 일정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첫째 항부터 일정한 걸 곱해서 만들어진 게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요. 등차랑 똑같습니다. 첫째 항에는 아무것도 안 곱해지지만 둘째 항부터 곱해지죠. 이렇게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얘도 등차처럼 세 번째 항엔 3번 곱해지는 게 아니라 2번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번째 항엔 몇 번 곱해질까요? 100번째 항이면 99번 공비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n번째 항엔 n-1번 곱해진다라는 식이 써 있는 거고 그냥 영혼 없이 외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 생각을 하고 외우시는 게 좋겠죠. 등비수열은 항상 몇 번째든 그 번째보단 하나 적게 곱해진다. 왜? 첫째 항이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비 중항도요. 역시 이것도 성질이 나름대로 있는데 등차는 가운데의 2배였죠. 등비는 가운데의 제곱이 앞뒤의 곱입니다. 다만 이거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합에서 이용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앞으로의 상태를 추정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인데 안 써도 크게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아요. 가운데를 2배하면 앞뒤의 합과 같아요랑 좀 비슷한 형태. 등비 중항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에서 3배, 6에서 3배, 18, 18에서 3배, 54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볼 때 이 관계가 이 가운데의 제곱 66에 36은 2랑 18을 곱한 것과 같아요. 이런 걸 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132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9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지금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할 때 곱하기 몇을 했죠? 3을 했죠. 그러면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는 공비가 몇 번 더 곱해줘야 됩니까? 2번 더 여기서 가야 되죠. 3을 2번 더 곱하니까
9 곱하기 9가 되겠네요. 3을 2번 곱하니까. 그래서 9 곱하기 9는 8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일정하게 곱하는 걸 인지하고 공식을 쓸 건지 직접 열거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여기도 네 번째 이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 등비수열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n번째까지 모여서 n 빼기 1번째까지 빼버리면 n번째 항이 남아요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나와 있지만 등차든 등비든 수열을 가리지 않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바로 요 놈이 진짜 중요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비가 1이라는 거. 공비가 1이면 숫자를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A예요. 첫째 항이 A인데 공비가 1이면요. 둘째 항은 1 곱하니까 A죠. 셋째 항은 A죠. 뭐예요 이거? 합은 그냥 A가 반복된 거죠. 그래서 NA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로 돼 있는 거고요. 합의 공식이 중요한데요. 여기 합이. 기호가 이렇게. 자, 합이 중요한데 합이 일정하게 커지는 애들을 더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은 특정한 방법을 하나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숫자 형태로 예시를 들어 보일게요. 자, 2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요런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걸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4개 항의 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지금 얘는 첫째 항이잖아요. 첫째 항의 공비를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되죠?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공비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몇이 돼요? 6이 됩니다. 얘는요? 18이 됩니다. 얘는요? 54가 됩니다. 얘는 3을 곱하게 되면 162가 되네요. 근데 이렇게 쓸 겁니다. 공비를 곱한 걸 2가 6이 된 걸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쓸게요. 다음 것도 여기다 쓸게요. 다음 것도 여기다 쓸게요. 마지막 것만 맨 끄트머리에 쓸게요. 자, 어때요? 겹쳤죠? 그러니까 합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합을 밑에 줄에 써서 겹치는 부분을 지워버리게 된다면 맨 앞과 맨 뒤만 남게 되겠죠.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응용 방식이 뭐냐면 합과 합에서 공비 R, 여기는 공비는 R 쓰죠. 알파벳 R. 공비를 곱한 합을 뺀 것을 이용합니다. 이걸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합니다. 그걸 했을 때, 이걸 응용했을 때 나오는 공식이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둘이 빼면요. S4에서 3S4를 빼면 2S4가 남고요. 2는 남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빼니까 빼기 162가 되죠. 자, 그럼 몇이에요? 빼기 160이고 양쪽에서 2를 약분하면 몇입니까? 이거 계산은 그 결과 그대로입니다. 아, 이거 빼기 2S요. 그래서 빼기 160은 빼기 2S4니까 빼기 2 빼기 1을 약분하면 80이 되죠. 실제로 얘네들을 더하면 8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하는 거 말고 이런 방식을 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난 문자로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번째 항은 AR의 n 빼기 1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게 SN입니다. 제가 왜 이걸 또 쓰냐면 결국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결국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명을 해야죠. 요거만큼은. 자, 이제 공비 RSN이요. 자, 공비 RSN을 넣어서 해보죠. 자, R을 곱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로 오겠죠. AR이 될 겁니다. AR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R의 n 빼기 1도 있지만 마지막 항인 AR의 n제곱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둘이 빼면 어디가 사라진다? 가운데는 다 사라진다. 그러면 SN에서 RSN 남았는데요. 자, SN 빼기 RSN을 해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1 빼기 R로 묶어내는 SN이 될 거고요.
여기 A가 있죠? 아이고, 네. 여기 A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R의 N제곱이 있죠. 빼기 AR의 N제곱이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1 빼기 R이라는 건 옆에 분모로 넘겨버리고 A와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어내는 1 빼기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냐면 당연히 그냥 등비수열의 합에서 공비 하나 더 곱한 거를 빼는 걸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건 맞는데 결국 이걸 알았다고 해도 시간이 그리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왜 공식이 두 개로 써 있냐면 이 공식이 두 개로 써 있는 이유는 여기 1 빼기 R로 보는 것보다 R 빼기 1로 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편한 상황에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방법,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거는 결국 위아래가 똑같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보죠. 두 번째 항은 6이고 다섯 번째 항은 48, 그리고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이라고 나왔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두 번째 항은 6이고 다섯 번째 항은 48인데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갈 때는 3칸을 건너뛰었죠. 자, 6에서 48까지 갈 때는 몇을 곱했습니까? 8입니다. 공비가 3번 곱해져서 8입니다. 공비는 몇이에요? 공비는 2입니다. 2가 3번 곱해지면 8이니까요. 첫째 항은 몇일까요? 여기 두 번째 항에서 공비 2를 나누면 나오죠. 첫째 항은 3입니다. 그럼 이거 합의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자, 합의 공식 10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에서 1 빼고 첫째 항에다가 공비 10제곱하고 1 빼고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공비가 몇이라고요? 2라고요. 2에서 1 빼면 1이니까 분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분모는 1일 거고요. 여기다 2를 넣으면 2의 10제곱이죠. 여기는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이게 10개의 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식에다가 넣는 게 사실 제일 빠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아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공식대로 쓸 겁니다. 등비수열은요. 복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원리를 알았다고 해도 이 공식을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별로 원치 않으실 방법이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우선은 이 방법에 먼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92, 개념 92.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개념인데요.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공식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그마라는 기호는 모두를 더하는 su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밑에다 n에다 1, 5 이렇게 쓰면은 1 넣은 것부터 5 넣은 것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n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그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시그마의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대표적인 공식 3가지입니다. 우선 시그마 옆에 무언가가 더하기 빼기로 써지면 따로따로의 시그마로 나누어서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둘이 더하기 빼기로 하면은 각자의 더하기 빼기로 나누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숫자를 곱하는 건 시그마 계산하고 나중에 곱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K는 1이라고 해서 K라는 문자가 써 있지만 만약 내가 넣어야 되는 계산에 K가 없으면 그냥 K가 1이어도 C, K가 2여도 C, K가 3이어도 C, C만 반복되는 겁니다. C가 1부터 n번 반복되면 당연히 Cn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2가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자가 K예요. K가 없죠. 그럼 얘는 K가 1이어도 2, 2여도 2, 3이어도 2. 그래서 1부터 10까지면 10번 반복이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식인데, 자, 시그마 해놓고 K라고 되어 있습니다. K, 1차식이죠. 1차식이면 이걸 이렇게 풀어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고요. 1차식
시그마 옆에 1차식, 1차식들의 합은 2차식이 되고요. 시그마 2차식들의 합은 3차식이 되고요. 3차식들의 합은 4차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2차식, 3차식, 4차식이 된다를 아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식을 기억하시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것도 이론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시그마 자체가 이게 나올 가능성도 매우 희소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온다면 쓸 건데 우선 나올지는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추가로 뭐 드리는 학습 자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이거를 기억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필기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공식 정도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 응용 정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대입하는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리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요게 1차식은 2차식, 2차식은 3차식, 3차식은 4차식이 된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내가 외운 식이 맞는지 정도는 판단이 좀 되시겠죠.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부터 n까지라고 다 설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할지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1부터 10까지가 된다고 하면은 n자리에다가 모두 10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4차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고등과정에서는 3단계까지 보여주면 4단계부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못하지만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두시는 건데 시험 직전에 외우셔서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체크해 두시라는 겁니다. 핵심은 시그마 기호를 알아보시는 거 정도가 될 거고요. 요건 부가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에너지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수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합을 묻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자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440은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된 거죠.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440이 된 겁니다. 자, 2차식이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에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중 어느 걸 넣으면 될지를 생각하시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 20을 넣어봅니다. 20을 넣으면 20 곱하기 20입니다. 어때요? 440 됐죠? 그럼 정답은 1번인 겁니다. 이렇게요. 2차식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좀 활용하실 생각을 하라고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여기는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정해진 그 모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분수 형태로 된 수열의 합인데 일정한 형태를 띱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정한 형태가 처음에 안 나오면 내가 분수를 쪼개서 부분 분수라고 하거든요. 분수를 쪼개서 일정한 형태인 걸 확인하고 합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분수를 쪼개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요 두 개를 쪼개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A랑 B의 곱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A분의 1과 B분의 1의 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도 돼요. 대신 그렇게 빼서 놓게 되면 분자가 망가지기 때문에 분자를 조절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번 조절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5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거를 57의 35를 이용해서 5분의 1 빼기 7분의 1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5분의 1, 7분의 1을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까. 대신 5분의 1과 7분의 1은 통분하게 되면 여기 5가 가고 여기 7이 가니까 35분의 2가 되죠. 그러면 35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이 곱해지면 되죠. 써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3개로 분할할 수도 있잖아 라는 겁니다. 3개로 A, B, C 그러니까 3개 곱하기로 분할 원할 때도 있잖아 라는 거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3개로 쪼개지 말고요. 이렇게 오른쪽 2개 왼쪽 2개 그러니까 왼쪽 2개 오른쪽 2개로 팀을 잡아서 먼저 쪼개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을 2개씩 쪼갤 수 있잖아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확신하죠.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개를 쪼개는 걸 먼저 알아는 두시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의 상황을 이 두 번째 설명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써 있고 2분의 1, 6분의 1로 써 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해서 쭉 더하기를 한대요. 이건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1분의 1과 2분의 1의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10분의 1 빼기 11분의 1까지 쓴다는 겁니다. 자,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이거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 앞에 곱하기가 없냐면 곱하지 않아도 되니까 완벽하게 1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분수를 쓰니까 어때요? 요 가운데 빼기와 요 더하기가 사라지죠. 요 가운데 빼기와 요 가운데 더하기가 사라지죠. 이런 식이라면 계속 규칙적으로 사라지니까 가운데는 다 사라지고 맨 앞과 맨 뒤가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맨 앞과 맨 뒤가 남았고요. 결과가 나오죠. 바로 정확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딱 한 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수집한 자료로는 최근 4년 기준으로는 한 번, 그 다음에 6년까지 합치면은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념에 넣어놨고요. 이걸 활용하는 문제 135번, 이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봅시다. 수열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딱 힌트를 주네요. 2 차이 나는 애들이래요. 2 차이 나는 애들. 2가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그럼 이제 애들은 어떻게 쓸 거냐는 거고, 지금 보니까 그럼 2가 차이 난다면 3이라는 건 1 곱하기 3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겠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5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7일 겁니다. 딱 티가 나죠. 자,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들 다시 계산할 때는 n 플러스 2가 n이 10로 가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곱해져야 1이 되죠. 분자가. 근데 얘네들은 모두 2분의 1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2분의 1을 가질 거니까 이 결과에는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사이사이가 사라질 걸 생각하면 결국 여기 마지막과 맨 앞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놈은 몇이에요? 30번째 항이랬으니까 여기다 30을 넣으면 빼기 32분의 1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더하기 32분의 1이 있어서 안 되고요. 여기는 빼기 32분의 1이 있어서 됩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 되죠. 근데 왜 얘는 맨 앞과 맨 뒤가 아니라 가운데가 더 남았느냐? 이건 써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나열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모두 다 2분의 1은 곱한다고 했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는 들어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었죠. 두 번째 것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었죠. 세 번째 것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빼기 3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1과 더하기 4분의 1은 사라집니다. 근데 잘 보면요. 1분의 1은 앞으로도 안 사라질 거예요. 2분의 1도 앞으로도 안 사라질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사라졌지만 지금은 건너뛰면서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 앞에 더하기가 2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쓴 상태에서만 봐도 빼기도 2개가 남죠. 그러니까 맨 뒤에 2개, 앞에 2개 남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에 4개가 남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맨 마지막이 32분의 1과 31분의 1이었던 거죠. 뒤에와 그 앞에. 그래서 31분의 1과 32분의 1이 남는 1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 합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필요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 기본 학습을 하신 게 되고요. 이제 이건 기본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중고등학교의 과정이었던 거고요. 챕터 2부터는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또 기본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챕터 2에서 챕터 2가 아니라 파트 2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파트 1에 있는 것들, 전체 93개의 개념들 확실하게 좀 익혀 두시고요. 그리고 파트 2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